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벌어진 백현동 사건, 이 부분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 재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어저께 나온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재판입니다. 성남시에서는 뭐 허가방으로 통했다는 거죠. 인허가가 막혔을 때 김인섭을 통하면 모든 인허가가 이루어진다. 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자, 어제 김인섭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피고인은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바울 회장이라는 사람이 백현동 시행업자거든요. 근데 이 시행업자하고 김인섭 씨는 지금 자기는 동업자 관계다. 그래서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받은 77억 원이 거기에다가 이제 한바식당 운영권, 이건데 그게 동업자로서 그 이익을 분배받은 거에 불과하지 로비의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거를 2심 판사가 아니다, 당신은 동업을 할 만한 정도의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바울의 청탁을 받아서 로비를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심 판사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백현동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바울 회장이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를 좀 무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임정혁 전 고검장한테 돈을 줍니다. 이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나왔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건 뭐냐면, 이제 작년 6월에 정바울 회장이 이제 그 백현동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 수사가 뭐 내가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무마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뭐 교제, 청탁 뭐 이런 걸로 1억 원을 임정혁 전 고검장의 개인 계좌로 준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개인 계좌로 그냥 줬으니까 떳떳한 돈 아니냐? 임정혁 전 고검장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변호사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판사도 그게 청탁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바울 회장이라는 사람은 시행업자이기 때문에 이 시행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뭐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백현동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여기저기 돈 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바울 회장은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백현동 그 부지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용도 변경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주는 과정에서 돈을 썼고, 그게 들통이 나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사가 뭐 보나마나 본인한테 엄청나게 불리하고 구속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또 돈을 뿌리고,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수사 무마가 또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 무마와 연관된 사람이 또 하나 선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올해 4월입니다. KH 부동산 디벨로프먼트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장실질심사 판사하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러니까 구속 안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무려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영장정당 판사 로비뿐만 아니고 뭐 이런저런 그 주변의 로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무려 13억 원을 받아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자, 백현동 사업이라는 게 구조를 한번 보시죠. 시행업자 정바울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 업무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허가방이라는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바울, 김인섭. 그러니까 김인섭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로비를 한 거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정바울 회장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쓴, 이것도 로비죠, 역시. 법조 브로커 비슷한 로비입니다. 이게 이 전체적인 구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이런 구조 속에서 김인섭, 로비스트 김인섭 씨라는 사람은 뭐 2심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심은 이제 법률심이니까. 근데 1심과 2심 모두에서 김인섭 씨의 로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바울 회장의 배임 혐의. 이거는 현재 재판 중이고요. 근데 뭐 정바울 회장은 배임을 대부분 시인하고요. 이 뭐 로비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백현동 사건에서 남은 거는 로비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징역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비의 실체도 1심 재판, 2심 재판, 뭐 수사, 무마 로비 뭐 다 인정이 됐습니다. 남은 거는 로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 정진상과 이재명. 자,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중에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인데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금까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김인섭, 뭐 정바울, 뭐 이런 그 1심, 2심 재판부 뭐 이런 데서 다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로비는 정진상과 이재명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아무리 로비가 없었다,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진 것.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재판에서 있는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부분은 거짓말이다 라는 게 입증이 되는. 물론 그 전에도 박근혜 국토부의 공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성남시에서 박근혜 국토부에다가 이거 내가 꼭 들어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토부가 귀시에서 적의판단 바람, 이재명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권한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슨 협박입니까 그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만 하나만 봐도 거짓말인데 어쨌든 로비의 실체라는 게 다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에 의해서 아마 이 거짓말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이거는 대선용 거짓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이 당시에 제일 아팠던 것이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거짓말로 넘어가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가 없다. 원칙대로 얘기하면 징역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원래 9월 6일에 결심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아마 9월 20일에 결심을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 10월에 선고가 나올 것이다. 뭐 그건 별 변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뭐 특별히 늦어지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진상의 배임죄.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 로비의 실체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기소가 됐는데, 근데 이거는 대장동, 의뢰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이게 다 한 재판부에 묶여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아직까지 대장동 하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4개인데 사건이 4개인데 그게 대장동 하나도 끝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비의 실체가 인정이 되고 그 로비를 했던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로비 받은 사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로비 안 받았다. 이거는 이제 무의미한 주장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로비를 한 사람이 더 형을 무겁게 받을까요? 로비를 받은 사람이 무겁게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로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이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제 그 과정에서 아직 돈 얘기는 안 나왔는데 뭐 수사를 계속하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뭐 수사해보니 뭐 앞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고 뭐 해서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로비의 실체가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로비를 받은 사람 피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선고가 언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그 선고는 크게 기대를 못할 상황입니다. 4개 재판, 4개 사건인데 이제 첫 번째 사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2027년 3월, 2026년 한 7월쯤 돼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면 아마 그때부터는 선고 못할 겁니다. 확정 선고 못할 겁니다. 2심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확정 선고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 이 문제는 1심조차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백현동에 관한 한 다른 판사들이 모두 로비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관련자들한테 실형을 선고한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이 적어도 백현동에 관한 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 시점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가깝게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그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법 재판이 있는데 그것도 로비가 인정됐기 때문에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